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오전 0시 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비트가 반등이 좀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분위기를 깨고 루나 사태 이슈를 좀 깨고 그때 이제 사실 좀 패닉셀 느낌이 있긴 했죠. 그래서 28,000이 깨진 거는 좀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깨져가지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만 다행히 또 반등을 해주고 현재 36,600달러 정도에 와 있고,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나스닥 장이 열렸잖아요. 장이 열렸는데 이제 상승 중입니다. 3% 정도 상승 중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상승하는 걸 보고 비트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해주고 나서 이제 현재 횡보 구간에 있는데 약상승이죠. 근데 이제 이때 나스닥이 열리고 나스닥이 좀 따라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확한 선행관계, 선후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이때 개장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 적으로 이제 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좀 반등 자체가 힘이 실리는 반등이려면은 대략 32,000 정도는 좀 넘어주면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요 구간을 정확하게 넘어주면은 이 구간 내에서는 V자 반등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좀 넘어주면 조금 더 분위기는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도 어제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 맞죠? 어제가 굉장히 좀 공포의 장세였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우리 막 비트 짱이고 뭐 돈 많이 벌었고 몇억 몇십억 벌었고 막 암호화폐 이제 미국 기관 가고 현물 ETF 통과되면 우리 2억 3억 간다, 이런 분위기가 어느새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죠.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다가 하루 만에 그런 분위기가 다 식고 짜게 식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분위기가 이러다가 이제 곧 2만도 깨질 것이다. 아니야, 2만 말고 이제 만대를 보일 거야. 아니다, 만 밑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좀 휩쓸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공포의 장세였던 것 같아요. 공포의 장세였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점에서 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이게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주워가지고 바로 팔았습니다. 바로 팔아서 수익이 조금 났고요. 어제 같은 장세는 이거 손이 가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왜냐면은 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루나라는 이런 내부 이슈인데 뭔가 이걸 외부에서 건든 것 같은 뭔가 그런 공포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스테이블 전체 어떤 좀 이슈도 있었고요. 조금 이게 뭔가 너무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바로 익절을 했는데, 저는 2만 요쪽 초반, 완전 초반에 좀 샀고요. 그래서 바로 익절을 했고, 지금은 반등이 와서 조금 더 들고 갈 걸 하는 이제 좀 껄무새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 저도 사실 일어나서 좀 포모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사실 요 며칠 새에 루나 이슈 이거가 너무 대두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쭉 상승을 할 때도, 상승 장일 때도 너무 기회지만, 이렇게 하락장, 굉장히 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직접 그 불에 데이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그런 어떤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다시 한번 느꼈고, 여러분들도 지금 좀 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좀 포모를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전략이 있었죠. 사실 루나나 UST 이거가 시총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게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기회들, 혹은 상패 이슈까지 가면서 이제 여러가지 거래소별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숏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를 구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원래 어제 이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장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그건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루나 이슈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과 번 사람이 있죠. 심지어 졸업, 이게 되게 극단적이에요. 잃은 사람은 되게 많이 잃었고 번 사람은 또 되게 많이 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 방법들에 대해서 뭐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 아, 이렇게 시총이 높은 알트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시장에서 좀 퇴출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아, 이런 식의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고 기억해두시고 기록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글을 막 쓰면 이제 우리가 포모가 와서 막 우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방법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얻어 걸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추종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상 되게 좀 말할 때는 되게 쉽잖아요. 루나 쇼치면 다 먹는 거야? 루나 이거 보따리 하면 다 먹었겠네? 아, 뭐지? 왜 난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또 물론 되게 이제 좀 그런 난이도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겠죠. 그런 수익을 실현하는 게.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막 쉽게 먹여주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큰, 왜냐면 시총 10위권에서 뭐 거의 상패 수준까지 간 그 레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뭔가 안전장치들이 이제 부러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워낙 터지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트래블로 인해서 송금도 굉장히 느리고 막 몇 시간 걸리죠. 몇 시간 걸리고, 이제 그 하락폭을 해칭하기 위한 뭐 숏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따리로 막 몇백으로 몇십억 벌었대. 몇십만원으로 몇억 벌었네? 나도 할걸. 나도 해야겠다. 나도 해볼까? 그니까 해볼까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이런 방법론을 쉽게 생각해서 뭔가 벌떼 달려들듯이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번 사람들은 진짜 리스펙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일단 그런 관리 능력이 되고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다 대부분 깨어있고,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적당한 과감함, 그리고 이제 실행력,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에 시장을 막 부딪혀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런 스킬들 그리고 감각들을 잘 쌓아와서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한 사람들이 번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저도 보따리 조금 하긴 했는데, 와, 저도 계속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긴 했어요, 사실.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상패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분명히 그 위로 쳐서 올려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을 계속 나름 풀었어요. 그걸 계속 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아쉽더라고요. 되게 제가 원래는 막 포모를 잘 안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도 이 시장에서 막 너무 구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걸로는 약간 좀 공포도 좀 덜 느끼고 포모도 잘 안 오는 편인데, 근데 오늘은 좀 포모가 많이 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와가지고 좀
좀 한동안 그냥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남들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남들 다 도망가고 막 그 진짜 혼비백산하고 진짜 그 구렁텅이에 있을 때 아비규환이라는 딱 그 표현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제 그 아비규환이었는데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반대로 불구덩이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벌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버신 분들 있으면 너무 축하드리고, 또 문화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잘 털어내고 또 좋은 다음 전략들, 기회들을 잡으셔야죠. 잘 잡으셔야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장이 대충 약간 한번 소프트 리셋이라는 걸 느꼈잖아요. 아, 이렇게 리셋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21년, 그러니까 17년, 18년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공포, 어제의 공포가 17, 18년 공포에서는 막 엄청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자주 오던 그런 공포였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꽤나 자주 오던 공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시장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잘 새겨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 대충 제가 이제 메모장에 정리를 해봤어요. 메모장 오랜만이죠. 오랜만인데 이제 뭐 그냥 저의 전략입니다. 별건 없고요. 별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귀국을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어쨌든 달러 상승분에 대한 그 효과죠. 상승 효과를 이제 누림과 동시에, 그리고 김프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끼었었기 때문에 이제 기구를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김프가 좀 많이 꺼진다 혹은 추후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이 길어졌을 때 역프가 생겨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율도 뭐 끝없이 상승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두들겨 봤을 때 환율, 그러니까 김프가 뭐 예로 뭐 0%대라고 치고 0이라고 치고 김프를 아예 제외하고 환율이 이제 대략 1,400원을 넘을 것 같진 않죠. 사실상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뭐 1,300원대까지 뭐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도 1,400원을 넘기는 되게 어렵겠다 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이게 1,300원 언저리죠 지금 환율이. 그리고 이제 김프가 8% 정도면은 대략 1,400원 정도의 환율의 이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욕심 없이 일부 귀국을 해두시고 해두시고가 아니라 저는 했습니다. 조금 진짜 소액 조금 했어요 어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다시 좀 긴 하락장이 왔을 때 역부를 붙여서 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환율이 그때 조금 내려갔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락장에서도 느꼈다시피 웬만하면은 비트 위주로 가세요. 비트 위주로. 저 같은 경우도 좀 하락장 같은 경우는 비트 위주로 하거든요. 혹은 이제 메이저 알트인데 요거는 비중이 조금 작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비트 위주로 거의 모으시되 메이저 알트도 막 애매한 알트가 메이저 알트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딱 시총 20이 안팎 애들까지만 좀 최대한 레이어 1 얘들로, 레이어 1을 레이어 2 플랫폼 애들 위주로 좀 보시고, 진짜 이더도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비트 위주로 좀 저는 담을 생각입니다. 뭐 이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더도 좀 담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좀 이 시장에서의 이더의 평가 자체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막 이더를 엄청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최근에 좀 많이, 이거 없애야겠다,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벌써 어느새 44%대야.
마켓캡으로 44%대고 이제 보시면은 뭐야 이거 총 마켓캡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가 1319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여기거든요. 뭐 대략 14 1319 라고 보시면은 대략 요게 작년 부처빔 이후에 하락장 때랑 좀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세 정도로 지금 이 시장에서의 마켓캡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44%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를 좀 유심히 잘 보시고 마켓캡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 위주로 담으시되 이제 시장 자체가 세 번째인데요, V자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작년 부처빔 이후 하락장,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때 그때 굉장히 큰 하락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의 하락 전부 다 해봤자 뭐 행보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딱 요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락이 이제 오자마자, 굉장히 큰 하락이 오자마자 바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 반등을 기대하실 텐데 저는 결코 그런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 저점을 찍더라도 분명히 중간에서 벽이 막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항벽이 생기겠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만 그냥 접근을 해봐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2,000이 뚫렸죠. 32,000, 지금 28,000과 32,000 사이 구간에 와 있는데 32,000 뚫렸어. 저 밑으로 지금 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요 결국엔 계속 저항을 좀 맞을 겁니다. 맞을 거고, 이제 여기서 더 큰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 막 V자 반등을 기대하진 않되 적절한 수익 구간을 조금 마련을 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위주로 이제 아까 좀 담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결국 상승장이 이제 우리가 다음 사이클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트가 먼저 달립니다. 무조건. 뭐 이번 사이클에는 다르려나? 뭐 그런 생각이 뭐 조금은 있긴 한데, 거의 웬만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트가 먼저 달릴 거고, 그리고 이 의견에는 뭐 이견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할 거고요.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가 무조건 먼저 달릴 텐데, 이제 그때 되면은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번 상승장 한번 볼까요? 여기 아니죠? 저번 상승장 때에서의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1년 1월 초까지 비트가 굉장히 달렸어요. 보시면 도미넌스가 여기 안 보이죠 또 71%까지 갑니다. 72% 마켓캡 기준으로.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거의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었다가, 직전 사이클에서 비트가 굉장히 도미넌스가 줄어들었었다가 보시면 32%, 앞에가 3대죠. 그래서 4, 5, 6 하다가 다시 5, 그리고 6, 7까지 솟아요. 이 말은 곧 비트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 시장을 리셋시키고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비트가 다른 그 코인들보다 더 자금을 많이 가져온다, 그리고 상승이 더 좋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들 때문에 결국엔 비트가 이제 먼저 달릴 거고, 비트가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막 이렇게 시장이 이제 난리가 났어. 막 축제 분위기가 막 나면요, 이제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은 그때는 엄청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완전 이제 비트의 그 힘에 못 이겨서 굉장히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비트를 알트로 전환하는 그 이제 기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 요정도 이제 전략인데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이거는 뭐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대응해야 하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큰 어떤 전략 정도로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겠죠. 써먹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이번 루나 사태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몰빵 안됩니다. 몰빵 안되고 그게 매수 관점에서도 일단 분할 매수로 그게 이제 액수 그리고 기간도 다 분할하셔서 조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하셔서 분할 매수로 비트를 계속 좀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100%다 라고 하시면 그거를 아무 이런 뭐 생각 없이 전략 없이 들고 가지 마시고 중간에 하다못해 일부 자금을 이제 뭐 상승 반등 구간에서 매매라도 하시던가, 아니면 어제 같은 큰 하락이 왔을 때 현금 100%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지금 뭐 저 영상 말고도 뭐 다른 영상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락이 온다네? 그럼 나 현금 무조건 다 들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막상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정말 그 큰 하락이 왔을 때 그 현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해요. 물릴 각오는 하셔야 돼요. 저도 물릴 각오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비트에 물리는 거라서 조금 덜 아프긴 할 거예요. 알트에 막 확 물려가지고 막 70% 80% 하락 맞고 막 잔고 날아가고 멘탈 흔들리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비트를 매집한다고 해서 물리지 않을 거라, 그리고 내가 저 전저점 비트가 다음 사이클을 가기 전에 전저점에서 내가 매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고요. 천천히 우상향해서 다음 사이클 1억 2억 3억까지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물릴 각오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스스로도 지금 좀 생각이 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릴 각오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진짜 싫으면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때 들어오세요.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냥 불타기를 하시던가, 뭔가 이제 내가 앞에 부분을 못 먹더라도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100%를 가지고 추세 전환 때 들어오겠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이고요. 저도 이제 좀 물릴 각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잔고가 날아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좀 물릴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금 마인드 리셋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가 저는 앞자리 1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앞자리 1도 보고 있는데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 말도 계속 의심하시고 좀 다른 의견들도 많이 보시고 관점들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좀 믿고 싶은 것들 혹은 이제 근거가 좀 괜찮은 것들 조합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자리 1을 보고 있다. 그래서 대략 2만 근데 2만 초반에 좀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너무 빠르게 지금 최근 이제 뭐 이게 한 달간 내리 하락을 해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쭉 내려간 게 적어도 한 6월에는 올 줄 알았어요. 앞자리가 막 26,000 막 이렇게 오는 게. 근데 어제 이게 여러가지 좀 이슈로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7월 상승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 정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이제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뭐 7월 내진 뭐 한 1, 2주 정도는 그렇게 큰 하락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앞자리가 2로 바뀌어버리는 어떤 시장의 그런 심리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반등가 노려볼만 하다 라고 베팅을 해야겠다 라고 좀 플랜을 세웠는데 뭐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서 조금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이 구간부터, 이 초반 구간부터 뭐 대략 21,000, 22,000, 23,000 정도부터 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부터 좀 물릴 각오하고 천천히 들어가서 비트를 좀 매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전략은 그렇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어제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뭔가 조금 기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파고 파내서 진짜 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본인들만의 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전략이 몇 개 있어서 네, 최근에 좀 써먹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만의 또 이제 관점이나 전략, 뷰,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네? 생각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최선의 이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루나 사태만 봐도 비슷하죠. 이제 너무 이제 긍정론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커뮤니티만에 속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했다면 굉장히 좀 패착이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수익을 많이 벌었어, 루나로 수익을 많이 벌었어, 뭐 앵커로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 근데 일각에서 들려오는 그런 좀 위협의 목소리, 이제 위험의 신호,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한 번이라도 돌아왔다면 뭔가 그렇게 큰 시드를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항상 말씀드리죠. 유연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제 상승 관점에서도 그렇고 하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 다음 사이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약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사이클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주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메타 같은 경우 이제 뭐 P2E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같이 보시는 재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개방이 진짜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상승 딱 그 첫 빠따는 정말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정말 이 시장이 정말 그 정상 궤도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뽕맛을 많이 보여줬었던 진짜 이 도박판 같은 그 느낌으로 사실 우리 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그런 시장은 좀 많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큰 수익을 보고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알죠? 이게 제도권으로 가고 시총이 커지고 정말 좀 더 규제가 들어오는 그 과도기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것들이 정말 잘 쌓아 올려지고 나서부터의 그 시점부터는 정말 이제 좀 더 이상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기회들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 진짜 라스트 찬스다, 라스트 찬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졸업 기회. 우리한테 지금 졸업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몇십 번이 있어서 지금 이번 사이클만 해도. 근데 그 큰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마지막 한 번 남은 찬스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음 사이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년 주기로 봤을 때 17, 21 벌써 두 번의 사이클 횟수로는 이제 거의 뭐 4년 이상의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다음 사이클 25년이라고 치면 25년 이후에 29년 사이클은
더 이상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그 개념의 사이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된다. 이제는 진짜 미끄러지지 않고 잘해야 돼. 이제 퇴학 당하면 끝이야. 이제 없어요. 이제 없고, 여러분들 5천만 원 어떻게든 모아와. 이거 약간 뭐야, 이거 좀 협박 같네요. 모아와. 어떻게든 모아와. 우리 졸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또 너무 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김살. 구김살이 너무 많이 끼면 또 안 좋잖아. 애가 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할 땐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 어제 같은 이슈들이 막 계속 있고, 심지어 거기서 막 당해. 내가 돈을 계속 잃어. 막 루나드로 잃고, 뭐 쇼츠 보려다가 잃고, 뭐 남들 다 하는 보따리 하려고 했는데 또 나는 보따리인데 왜 나는 마이너스고, 막 이러면은 구김살이 막 생긴다고요.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함을 점점 잃게 되고 점점 소심해져요. 내 투자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내가 구김살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시고, 정말 내 그 자신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정말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조금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는 리스크 관리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어떤 내 투자의 확신, 그리고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을 기르고, 그러니까 그런 구김살이 없는 지금 투자의 그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 왔을 때 지금 계속 구김살이 누적되면은 투자 제대로 못합니다. 기회인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하시고, 네, 다음 사이클을 좀 준비해 봅시다. 일단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서 좀 반등이 여기서 추가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 지금 이미 1, 2, 3, 4, 5, 6, 7주 연속 음봉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해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좀 패닉셀 이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말 동안 장세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약상승 횡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또 나스닥 이슈가 또 있으면 또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정말 좀 어려운데 좀 횡보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